안녕하십니까. 페트롤전북의 함윤호입니다. 자, 오늘부터 페트롤전북에서는 민선 8기를 이어갈 단체장을 초대해서 공약을 중심으로 한 주요 정책과 세부 방안, 평소 정치 철학과 소신 등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나누면서 민심에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페트롤전북 특별기획 전북을 위한 담대한 대담, 오늘 그 첫 시간으로 전라북도 미래청사진을 그리고 있는 전라북도 김관영 도지사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지사님이라는 이제 호칭 자연스럽게 이제 받아들이십니까? 뭐 아직까지는 그래도 의원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좀 많아요. 예. 어쨌든 어깨가 좀 많이 무거우실 것 같은 그런 직함입니다. 그렇죠? 예. 예. 어깨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이제 전국 최고 득표율이라고 하는 그 멍해가 쓰여졌는데요. 예. 이제 그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만큼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이기 때문에 저 자신도 굉장히 책임감이 무겁고 어떻게 전라북도의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해내고 도민들께 희망을 드릴까 고민이 많습니다. 예. 하지만 김관영이라는 인물이 걸어온 길, 뭐 사람에게 스펙이라는 표현을 쓰긴 그렇지만 고시 3관왕의 재선의 국회의원에 이제 도지사, 어찌 보면 그래서 젊고 스마트하고 더 기대치가 높고 특히나 전북의 방향성을 유능한 경제도지사, 경제 중심에 초점을 맞춘 부분은 역시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전북이 처한 지금 상황, 이런 부분들에 대한 깊은 고민의 흔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도민들께서 아마 제가 그동안 주로 도전을 하면서 예. 이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을 계속 해온 점, 뭐 저도 실패 많이 했습니다. 뭐 고시 시험도 저도 6번 떨어져 봤고 예. 또 국회의원도 낙선해 봤고. 그랬네요. 그러나 다행히 그런 실패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고 끝까지 본인이 생각해 왔던 바를 열심히 더 노력하고 끝장을 보겠다는 그런 각오로 살아온 것. 아마 이것을 도민들께서 김관영이라면 그래도 한번 전라북도를 바꿔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선거 과정 속에서 또 인수위를 통해서 보고를 받으시고 또 본인의 이제 고민이 이제 답을 내놓는 시간인데, 도민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들으신 내용, 가장 바라는, 염원하는 바는 어떤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까? 결국 무너진 경제에 살려달라는 거죠. 네, 전라북도가 실제로 경제 지수가 예. 1인당 GNP가 전국에 지금 최하위 수준이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그런 현실에서 오는 자괴감, 또 이 자긍심의 상실, 이런 것들을 좀 네가 나서서 좀 살려봐라 라고 하는 그런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는 고리타분한 표현이 됐습니다만 수도권에 비해서 지역, 영남에 비해서 호남, 호남 안에서도 광주, 전남에 비한 전북, 이렇다 보니까 전북이 이제 정말 고립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고 소외됐고 낙후되어 있고 열악하고 맨 이런 수식어만 썼는데, 네. 그런 전라북도를 김관영 신임 지사를 통해서 바꿔보자. 역시 결국은 경제 변화, 발전, 이런 부분입니다. 함께 혁신, 함께 성공, 새로운 전북, 이렇게 정하셨습니다. 함께라는 것은 여기서 어찌 보면 국민의힘 여당과도 함께하는 그런 도지사로서의 어떤 모습, 행보입니까? 네, 그러니까 뭔가 혁신을 하는데 저 혼자 열심히 혁신해봐야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 구호에 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 도민과 함께 혁신해야 된다. 그리고 함께 변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예. 제가 대기업 계열사 5개 이상 유치하겠다. 그렇죠. 예. 또 청년과 농민과 함께 가겠다. 그러나 제가 농생명 산업의 수도로 만들겠다, 이렇게 하면 이것도 사실은 기존의 농업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대단한 혁신이거든요. 예. 그러나 그 길에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이기는 하지만 농민과 같이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성원들과 함께 혁신해야 된다는 것이고, 함께 혁신을 통해서 곳곳에 성공 스토리가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예. 그래서 그런 스토리가 곳곳에, 전라북도 곳곳에 나오고 축적이 된다면 전라북도는 자연스럽게 새롭게 변화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예. 글쎄요, 지난 송화진 도정을 어떻게 평가를 이제 하실지 도민들은 각자의 생각이 있겠습니다만, 함께의 시작, 소통의 시작은 결국 만나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네. 자주, 그러니까 농민들의 절절한 목소리를 통해서 지금 농업, 농촌, 농민의 현실이 무엇인지를 파악한 다음에 전북 도정의 방향, 이렇게 간다는 의미로 저희는 해석을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6월 1일 날 취임 이후에 이제 많은 대기업들을 만났지 않겠습니까? 전라북도로 좀 와주십시오. 그러면 일성으로 이렇게 합니다. 거기 가면 우리 회사에 필요한 사람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인력. 있던 사람도 떠납니다. 이런 얘기 하고요. 또 하나는 거기 노조 너무 세잖아. 아하. 솔직히 그런 얘기 해요. 예. 네, 그래서 제가 이런 문제에 관해서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도 우리랑 같이 살고 있는 구성원이고 우리 옆집 친구고 다 그런데 예. 그분들의 생각인들 전라북도를 발전시키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분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대화하고 예. 해서 우리 전라북도만의 노사문화를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기업들 우리 지역에서 그래도 제대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 또 기업인들이 우리 행정부의 도청이나 시군청의 여러 행정 규제 때문에 예. 괴롭힘 당하고 제대로 사업 못한다 이런 얘기 나오지 않도록 기업 애로를 가장 일선에서 해결해낼 수 있는 그런 부서도 독립적으로 좀 만들어서 예. 가동시키자.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가 기업하기 가장 좋은 환경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중요한 대목을 짚어주신 것 같아요. 우리 전라북도 2030 이 청년 인구 유출률이 가장 높고요. 네. 군산조선소 블록 재생산이 이제 시작이 되겠습니다만 인력이 또 부족해서 지금 뭐 자치단체부터 지금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울러서 지금 뭐 벚꽃엔딩이라고 그래서 이제 지역 대학이 한꺼번에 소멸하고 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 자치단체장, 특히 광역단체장이 교육과 기업 함께 연계해서 고민의 모습을 좀 많이 보이셔야 되는 현 숙제 그 시점이 지금 있는 거라고 지금 파악을 하신 것 같습니다. 대학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지금은 분리될 수가 없고 그렇죠. 같이 공동 운명체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지방자치장, 도지사로서의 업무도 지역에 있는 대학들과 협업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예. 그런 점에서 제가 이제 지난주 일주일 됐네요. 지난주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 만나시고 오셨죠? 예. 만나가지고 윤 대통령께 제가 이제 건의한 것이 이거죠. 지역 대학교의 이 학과 조정과 관련한 그 권한을 지금은 뭐 자율적으로 하지만 교육부와 협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좀 주십시오. 그래야지 기업 유치와 같이 연계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또 하나는 지금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인구 소멸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지역은 더더욱 심각하고 그렇죠. 이러기 때문에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이민 정책을 저는 할 수밖에 없다. 그 농촌 인력 또 험한 일. 예를 들면 현대중공업 블록공장 거기서 지금 사람이 없어가지고 지금 블록공장에 상당히 애로가 있는 것도 현실이거든요. 대부분이 이제 용접을 중심으로 한 제조.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용접도 뭐 과거에는 우리나라 분들도 많이 했지만 지금 많이 기피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동남아에 있는 분들도 용접이라도 제대로 교육시키면은 오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불가피하지만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런 이민도 과감하게 좀 받아들여서 우리가 전라북도의 인구가 지금 180만 정도인데 그 10% 범위 내에서 18만 명 정도를 제가 이민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을 도지사한테 좀 주십시오. 그러면 뭐 제가 18만 명 한꺼번에 받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지역에 가장 필요한 부분에 필요한 괜찮은 사람들을 선별해서 이민으로 받아들이겠다. 이런 얘기 한 겁니다. 경제 관련해서는 죽도록 뛰어 살려보겠다. 이런 절박한 심정을 말씀하셨고 세일즈 도지사가 되겠다. 역시 도지사가 뭘 해야 되는지 지금 가장 앞장서서 지금 세일즈 하겠다는 것은 뛰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대기업도 유치 이런 부분들 가능성 앞에서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타개하셔야죠. 뭐 그거 해결하지 못하면 제가 도지사가 된 이유가 없죠. 제 아마 느낌에 대기업 하나 계열사 하나 유치하려면 최소한 제가 대기업 관계자 10번은 만나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한두 번 얘기해 가지고는 뭐 아직 콧방귀도 안 끼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이 어떤 이점을 가지고 있고 당신들이 우리한테 왔을 때 어떤 방식으로 돈을 벌 수 있는지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연구해서 그분들에게 설명을 해야지만이 올 수 있는 것이 또 현실입니다. 예. 예. 경제 중요하기 때문에 좀 많은 말씀 시간을 할애했고요. 새만금 관련돼서 솔직하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대통령이 8번 바뀌었습니다. 우리 네. 도민들, 정치인들이 말하는 이 새만금 공약 또 속아야 돼? 또 들어야 돼? 이제 어찌 보면 속도, 방향도 중요합니다만 속도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시점까지 온 것 같습니다. 특별히 또 군산의 지역구 국회의원을 하셨기 때문에 네. 이 새만금에 대한 그림 정확하게 그리고 계실 것 같아요. 이제 그동안 더디게 온 것도 사실이죠. 예. 그러나 최근 5년 동안 상당히 변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도민들은 체감하지 못해요. 왜 체감하지 못하냐? 주로 지금 다니는 길이 방조제입니다. 그렇죠. 방조제 다니다 보면 양쪽 물밖에 안 보여요. 그 안쪽에 어떻게 산업단지가 개발되고 있고 산업단지도 지금 장기 임대용지도 60만 평이 거의 분양이 됐습니다만은 예. 실제로 공장 짓고 가동되는 거는 아직은 그렇죠. 한 20만 평밖에 안 되거든요. 예. 현재 많이 짓고 있습니다. 등등 그 안에 태양광 문제도 그리고 여러 가지 도로도 지금 동서도로, 남북 이축도로 이렇게 건설하고 있는데 예. 이런 것들의 완공 시점, 공항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완공 시점이 지금 2026년, 2028년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때까지도 저는 상당히 좀 지연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사실 솔직한 현실입니다. 예. 다만 농생명용지는 이미 다 매립이 끝난 구역들이 있기 때문에 예. 저는 그런 농생명용지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예. 선진 농업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데라도 뭐 하나나 2개 정도 공구라도 제대로 이 농업이 바뀌는 모습을 보여지면 예. 또 사람들에게 또 우리가 보여줄 수도 있는 거고 아 정말 좀 돌아가고 있구나 이것을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계기이기 때문에 예. 시범적으로 해보자는 거고요. 제가 농생명 산업의 수도로 만들겠다 이렇게 지금 공약을 했거든요. 네. 이제 그것을 뭐 달성하기 위해서 농림부 차관 출신을 저희 그렇죠. 경제부지사로도 또 이렇게 모셨는데 그런 여러 가지 새만금에 관한 계획들이 예. 계획대로 좀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예. 좀 하겠습니다. 왜 우선 말이죠. 일단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네. 일단 중요합니다. 저 상견례를 하고 오신 자리에서 아마 새만금 특별자치도법 관련해서 물론 이게 국회 차원에서 또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우리만 지금 특별히 빠져 있어요. 네. 강원도, 제주도까지 다 포함이 이제 돼서 진행이 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원팀이 돼서 한 목소리로 한번 밀어붙여야 되고 방조제 사이에 두고 군산, 김제, 부안 싸울 게 아니고 정말 이건 국책 사업이니까 제대로 정부가 할 수 있게끔 계속 서포트를 좀 하고 뭐 응원도 하고 때로는 부탁도 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말씀이고요. 이제 사실은 제가 속한 민주당이 예. 야당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냉정한 현실을 인식하고 여당과 협치해야죠. 예. 최근에 여당, 야당, 국회의원들 전부 모여서 국가예산 협의회를 했습니다. 예. 그 자리에서 참 좋았던 것은 민주당 도당위원장 또 국민의힘 도당위원장 예. 다 같이 모여서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서는 여야 간의 힘을 다 합치겠다. 이렇게 서로 앞다투어 약속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래서 제가 도지사로서 그런 협치를 잘 이끌어내고 또 여당의 협조를 충분히 받아내는 것이 앞으로 대단히 중요하다. 예. 우리 도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된다면 여고 야고 그렇습니다. 뭐 제가 어디를 못 가겠습니까? 사실 뭐 우리 저기 정운천 도당위원장과 이용호 의원이 이제 국민의힘에 네. 속해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뭐 한때 같은 당에서 또 활동을 하셨고 이제 뭐 전북을 위해서는 그야말로 이제 한 팀이고 또 함께 고민해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정운천 도당위원장을 만난 그 과정 그리고 목소리를 듣고 3급의 정책보좌관 자리 추천하고 요청한 부분 이런 부분들은 도민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보여주기식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 그럼요. 예. 제가 진정을 가지고 인수위에서 먼저 정운천 도당위원장님을 초청을 했고 예. 제가 답방을 하면서 국민의힘 전북 도당 사무실을 제가 직접 방문을 그렇습니다. 했는데 예. 그 정우천 위원장님이 4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이거야말로 혁신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셨죠. 그래서 예. 제가 야, 이 호남에서 국민의힘이
그럼 40년 동안 이렇게 약간 홀대를 받은 꼴이 된 건데 그건 사실이죠. 이건 조금 그래도 너무했구나라는 예. 생각이 좀 들었고요. 뭐 제가 3급 이렇게 요청했는데 또 정우천 위원장께서 기꺼이 두 분을 좋은 분을 좀 추천해 주셔서 지금 인사 절차 받고 있습니다. 예. 농생명 산업 이야기 자연스럽게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농도라고 얘기는 하는데 물론 과거 삼락농정이라는 정책도 있었습니다만 이게 이제 현실성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농생명 산업의 메카로 갈 것이냐. 이제 농촌진흥청이 들어와 있고 농수산대학이 들어와 있고 상당히 많은 연구기관들이 들어와 있는 이 전라북도인데 이 농생명으로 또 건강식품으로까지 어떻게 육자 산업으로 발전시킬 것이냐 이 고민 들어보겠습니다. 농생명 산업이 발전하려면 먼저 연구 기능이 있어야 되고 예. 이것을 생산하는 기능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이것을 가공해서 한 차원 높은 제품으로 만드는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예. 다행히 전라북도에 이 기능이 다 있어요. 식품 클러스터가 일단 예를 들면 R&D다 그러면은 전라북도에 지금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한국농수산대학 그렇죠. 여기에 내려와 있는 박사급 인력만 제가 최근에 조사해보니까 한 1,200명 돼요.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예, 네. 다만 이분들도 이제 여기 전주에서 삽니다. 그렇죠. 우리 지역 사람이에요. 예. 그러나 이분들의 일은 나라를 위한 일만 그동안 해왔어요. 그렇죠. 그러나 이분들의 지혜와 지식을 어떻게 전라북도 농정 발전을 위해서 이끌어낼 것인가. 예. 그래서 이 협의체를 만들어내고 우리가 사업을 개발하면서 그것을 그분들에게 계속 용역을 줘가지고 그분들의 머리를 빌리고 R&D를 같이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내려와 있는 R&D 인력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생산 시설은 지금 미래는 다 스마트팜이라고 얘기 많이 하는데요. 예. 대한민국에서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가장 앞장서서 하고 있고 실증단지를 만들어 제대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데가 김제가 김제입니다. 유일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다른 지역 지금 우리나라 농림부에서 세 군데를 더 했어요. 예, 밀양, 추가했죠. 상주, 예. 강진 세 군데 했지만 아직 지금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거든요. 예. 저는 이번 기회에 우리 김제가 속도를 더 내서 치고 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넓은 또 새만금이 있습니다. 예. 여기서 연구된 많은 스마트팜의 실증단지에서 확인된 것들을 대단히 스마트팜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생산할 수 있다. 예. 또 여기 이제 생산을 하면 신선식품은 이 바로 수출하기가 쉽지가 않고 또 보관 기간이 그렇습니다. 짧기 때문에 예. 이걸 가공해서 제품으로 만들어야 되는 이거는 익산 클러스터 식품 그렇죠. 클러스터가 있단 말이죠. 익산 식품 클러스터가 지금 70만 평을 했는데 현재 분양률이 76%입니다. 많이 이게 썼네요. 지금 앞으로 2년 지나면 다 차요. 예. 그래서 지금 오늘도 저희가 이거를 90만 평을 더 늘리는 이 회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더 저희가 160만 평 익산 식품 클러스터를 만들면 예. R&D, 생산, 가공 이것에 관한 농생명 산업의 소위 3박자가 맞게 될 거다. 그러니까 기반 시설부터 시작해서 다 갖춰져 있는데 이걸 네. 왜 연계를 못 시켜서 시너지를 못 내느냐. 이게 그동안 어떻게 보면 큰 과제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농림부에 계신 분들한테 예. 한번 여쭤봤어요. 네네. 농림부 이번에 차관 오신 분한테 김종훈, 농림부에 30년, 네, 제가. 30년 계셨으니까 네. 아니 왜 이런 걸 우리가 이렇게 기반이 좋은데 왜 못합니까? 그랬더니 농림부나 국가기관에서는 왜 그 사람들이 전라북도를 따로 신경 쓰냐. 그 국제기관인데. 네. 전라북도는 전라북도가 계획을 세워서 예. 이런 거 하겠습니다라고 계획 세워서 자기들한테 가져와서 같이 협의를 하면 도와줄 수는 있겠지만 네. 전라북도가 먼저 안 움직이는데 그걸 어떻게 먼저 나서서 할 농림부는 없을 거다. 예. 라는 얘기 하더라고요. 먼저 발로 뛰어야 되겠습니다. 네. 자동차 산업 또 조선 산업 또 우리가 수소 탄소 흔히들 이렇게 이제 앞으로 전북의 백년 먹거리 지금 현재도 주요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물론 뭐 시장성이라는 것은 늘 변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만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군산에 기반을 두고 열심히 나가고 있습니다. 군산에 지금 전기차 클러스터 만들자고 한 지가 예. 지금 한 거의 4년 가까이 되는데요. 그렇네요. 군산형 일정이. 예, 좀 나오고. 사실은 당초 일정보다는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예, 이것도 저희가 좀 더 체크해보고 속도를 좀 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이제 김제에 오히려 특장차 아, 차 개조하고 예, 네. 이런 쪽 공장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굉장히 잘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도 좀 더 늘리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완주는 아시다시피 지금 상용차 수소? 만드는데 여기를 예. 이제 수소로 바꾸는 거 아직 지금 수소 상용차가 생산되고 있지는 못합니다. 예. 이것도 현대자동차와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서 시기를 앞당기고 적어도 수소에 기반한 상용차는 완주에서 집중적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하는 기반 마련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완주 말씀하셔서요. 사실 네. 우범기 전주시장도 전주완주 통합 큰 양보를 해서라도 통합 이야기를 합니다. 전북이 조금 더 광역화되고 정부로부터 행정 지원을 더 받아내기 위해서 청주청원처럼 마창진처럼 통합으로 가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시는데 우리 지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제 선거 과정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통합이 필수적이고 꼭 가야 할 길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예. 다만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이 새로운 변화된 환경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자발적인 노력과 합의가 필요한 거기 때문에 예. 이것을 정치권이 마음대로 하기는 쉽지 않죠. 그러나 완주군에 계신 분들이 야 이거 통합이 필요하다. 이렇게 느끼게 자발적으로 느끼게 할 수 있는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다. 그렇죠. 라는 것이고요. 제가 얼마 전에 우범기 시장을 만났더니 제가 좀 감동받았어요. 어떤 대목이세요? 이 대통령께서 지금 방문해야 될 전주에서 어디 장소를 하나 찍어서 알려달라고 대통령실에서 연락이 왔는데 예. 자기가 완주에 있는 현대자동차를 추천했대요. 와, 오히려 전주시장이.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전주시청 공무원들이 아니 지금 무슨 얘기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는 거예요. 예, 네. 아 우리가 완주하고 전주하고 좀 통합하려고 좀이라도 생각한다면 당연히 가장 이 지역에서 큰 제조업체도 가야 되고 예. 그리고 실제로도 완주에 있는 현대자동차 공장에 다니는 대부분의 직원들이 전주 시민. 또 전주 시민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아주 탁견이에요. 예. 그리고 만약에 대통령 오시면 현대자동차의 정의선 부의장이 올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완주에 당연히 뭔가 선물은 가지고 올 것이고 그래 등등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그건 굉장히 괜찮은 제안이다. 그렇다면 전주 완주 통합이 그동안 3번이나 무산이 됐는데 시너지라는 건 어떤 대목에서 통합으로 가야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왜냐하면 전주가 이제 위각으로 가는데 굉장히 한계가 있는 것이고요. 예. 또 제가 기업 유치를 좀 하다 보니까 이제 완주에 이제 주로 공단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공장을 어디로 갑니까? 했을 때 완주 공단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예. 전주에 있는 공단입니다. 아하. 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서울에서 내려오는 사람들 감이 달라요. 네. 예,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예를 들면 전주 완주 하나의 원시가 됐을 때 완주군에 있는 사람들도 전주 시민이 되면서 예. 여러 가지 학군이나 등등 여러 가지 거를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팽창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는 거죠. 네. 자, 뭐 시간이 많이 흘러가고 있는데 의회하고의 어떤 소통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데 워낙 또 민주당 일색이어서 사실 어찌 보면 그 행정의 견제 감시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건 뭐 같은 생각들로 이루어지는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만 어쨌든 도를 위해서 도민들을 위해서는 행정의 역할은 뭐 의회와 함께 또 해야 되겠습니다. 네, 제가 뭐 도지사에 민주당 소속으로 당선되긴 했습니다만은 예. 제가 6년 동안 떠나 있었죠. 예. 그리고 그 안에서 보면 나름 또 결이 다른 민주당 내에서 보면 예. 그런 행보를 해왔기 때문에 또 지금 민주당의 도의회의 구성은 대부분 저와 그동안 약간 다른 입장에서 정치를 해오신 분들이 많이 계셔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도 훨씬 더 많은 소통의 필요성이 생기는 거고 견제도 저는 상당히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예. 네, 그래서 저도 크게 도지사가 소통해야 될 곳이 교육감, 또 하나는 도의회, 예. 또 하나는 시장 군수 그렇죠.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 부분 골고루 또 한편 또 국회 이런 분들과 함께 정말 소통의 장을 넓히고 먼저 상의하고 발로 뛰면서 설명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예. 싶습니다. 일단 정치에서 행정으로 자리를 바꾸셨습니다만 민주당이라는 옷을 입고 사실 민주당의 가장 강한 지지가 있는 이 전북에서 도지사. 그런데 그런 가운데 민주당 안에서의 중앙정치권에 대해서도 혁신 방향 목소리를 좀 내시잖아요. 민주당이 어떻게 좀 더 가기를 바라시는 마음이신 건가요? 민주당이 좀 더 민생 우선주의, 예. 현장 우선주의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팬덤 정치에 의존해서는 저는 대한민국을 제대로 된 방향으로 끌고 나가기에 크게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에서는 상당히 좀 자유로운 예. 그런 정당 정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인선 8기를 이끌 김관영 신임 도지사와 말씀 나눠보고 있습니다. 지금 하신 말씀들을 우리 청취자분들, 도민들께서 들으시면서 정말 기대를 하실 것 같습니다. 전라북도가 이제 무언가 변하기 위해서 꿈틀거리고 있고 그 시동을 걸고 있구나. 4년간의 힘이 계속 지속돼야 되겠습니다. 그런 각오의 마무리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함께 혁신하고 함께 성공해서 새로운 전북을 만들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모든 목표가 저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도민들과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도정에 관해서는 성과를 내는 유능한 도지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 도민들과 소통하고 겸손한 도지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도민들께서 초심 잃지 않도록 수시로 생생한 민심을 전해주시기를 기대하고 부탁합니다. 예. 대기업 일단 유치 말씀을 하셔서 언제쯤 저희가 제가 임기 내라고 했는데요. 임기는 4년인데 네네. 최대한 빨리 좀 좋은 성과를 발표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네네. 뭐 통상 대기업이라고 하면 30대 그룹 안에 속해 있는 기업들이 우리 지역에 별도의 공장을 세우거나 별도 회사를 세우거나 이런 경우를 언급하는데 지금 몇 개와 지금 뭐 협상도 하고 있고 대화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최종 결실을 맺는 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조금만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 주시면 기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많은 공약 가운데 우선적으로 제일 먼저 올해부터 좀 시작할 공약이 어떤 겁니까? 대기업 유치 가장 중요하고요. 지금 우리 지역에서 기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도지사 바뀌니까 기업하기 위한 환경이 너무 좋아졌다. 이렇게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조직 개편을 통해서 대기업 유치단도 만들지만 기업애로 해소단도 별도로 만들어서 기존에 있는 기업 하시는 분들이 겪는 어려움을 현장에서 아주 빠르게 해결하는 그런 도청의 별도 별동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14개 시군의 자치단체장들은 김관영 지사가 대기업을 유치하면 우리 지역으로 유치를 해야 되겠다고 이제 마음을 먹는 자치단체장들 많은 것 같습니다. 시군 협의회장이 이제 신민 임실 군수가 이제 맡았는데 14개 시군 자치단체장들과의 소통은 어떻게 좀 하고 있습니까? 이런 큰 틀에서의 그림도 같이 좀 공유를 하실 것 같은데. 그럼요. 수시로 하고 각 시군이 중장기적으로 자기들이 이런 방향으로 핵심 산업을 키우겠습니다. 라고 하는 방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 하에서 도와 시군이 충분히 협조해서 또 시군 간에 중복되지 않게 그런 일들을 잘 해내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가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만 이 코로나가 미친 우리 전북의 영향도 상당히 큽니다. 역시 감염병 대응 관리 감독도 또 느슨하게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7월 초부터 재유행 단계 초기에 들어섰어요. 지금 확산을 차단하는 데 총력 기울이고 있고요. 이 무엇보다도 지금은 적기에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진료센터를 전라북도에 579개를 지정을 했고요. 이 중에서 절반 이상에서는 진료도 받고 진단도 받고 치료도 받고 이렇게 한 군데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원스톱 의료기관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환자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고 설사 걸리더라도 조기에 치료받고 빨리 완쾌될 수 있는 의료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의 예산 가운데 복지 예산이 상당히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 도민들의 그 고령화 추세도 굉장히 빠릅니다. 이 복지 관련해서도 좀 방향성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추경 세웠는데요. 기름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여기 타격받는 사람들이 기름을 좀 많이 쓰는 농업인들, 어업인들 그렇죠.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면세의 인상 값에 50%를 이번에 지원을 그렇군요. 했고 또 비료 가격 인상분도 저희가 지원을 좀 했고요. 또 소상공인들 어려운 분들 경영 안정 위해서 융자도 약 2,500억 원 정도를 더 늘릴 수 있도록 지금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택시하고 버스도 기름값이 올라가고 힘들어요. 네. 이분들 손해 나는 것도 좀 저희가 보전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제가 이 도내에 이제 많은 저희가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건강에 신경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폭염 대비해서 모든 경로당에 에어컨이 잘 돌아가는지 지금 특별히 다 점검하고 수시로 계속 점검하고 있고요. 또 중장기적으로는 어른들이 생활체육 하는데 불편함 없도록 이번 추경에 14개 시군에 50억씩 지원을 했습니다. 자, 김건영 지사님도 여름 휴가를 가셔야 될 텐데 휴가는 어떻게 계획하십니까? 뭐 좀 쉬면서 다시 충전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라북도에 좋은 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가서 좀 계곡에 가서 발도 담고 바닷가에 가서 발도 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가서 쉬시더라도 전북의 관광 정책도 고민도 하시고 또 공부도 하시고 오실 것 같습니다. 공부하러 가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민선 8기 시작하는 지점에서 오늘은 정말 김건영 지사님의 각오를 들었습니다. 이제 한 발 한 발 걸어가면서 도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우리 언론과 함께하고 도민들도 함께 응원해 주시고 또 조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건영 도지사와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차례대로 교육감, 전주시장, 14개 시장 군수들도 함께 여러분들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함윤혜였습니다.